감독님과 배우분 소개를 해드릴 시간을 좀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감독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또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지는 땅을 만든 조희영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찾아와 주시고 영화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네, 서슴없이 물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지는 땅에서 호림 역을 연기한 배우 정혜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조금 제가 먼저 한두 개의 질문을 하고 바로 마이크를 관객석으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는 땅이라는 영화를 처음에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어지는 땅을 전체적인 구상, 그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영화를 처음 기획하게 된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영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영화를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영국에 머무는 동안의 시간을 영화를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단편 영화를 찍겠다 싶어서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고 배우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스태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그렇고 흔쾌히 참여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좀 자유롭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쓴 작품이 이어지는 땅이고 호흡도 저는 단편을 애초에 예상했지만 쓰다 보니 장편 호흡으로 분량이 나오게 돼서 네, 장편 영화를 이렇게 네, 해외에서 찍게 됐습니다. 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런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밀라노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왜 장소가 런던이고 밀라노여야 했을까요? 영화적으로는 말할 부분이 많지만 기획 단계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트 디렉터로 참여해준 스태프가 밀라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좀 더 활용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애초에 런던 분량, 밀라노 분량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배우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호림의 역할이 저는 매개자로 보였거든요. 서울 물론 영화에서 공간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배면에 깔려 있죠. 한국이라는 공간과 그다음에 런던, 그다음에 밀라노. 그래서 한국과 밀라노를 이어주는 어떤 하나의 매개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어떻게 호림이라는 배역을 처음에 만나게 되셨고 그 이야기도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호림이라는 캐릭터는 우선 한국에서 이제 런던으로 전의 애인을 보러 간 건지 유학을 간 건지 모르게끔 그 어떤 그런 그리움의 감정에 휩싸여서 저는 간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런던에서도 민정 선배님이 연기한 이원과 만나면서 그렇게 밀라노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과거 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현재를 마주했을 때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요동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 속에 줄곧 반복되고 있는 어떤 행위가 있더라고요. 걷는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도 엄청나게 많이 영화 속에서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어떤 그 걷는다는 모티프를 계속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어떤 그 표현적 의도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감독님에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는 촬영 현장의 여건상 저희가 해외에서 촬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소규모 저예산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촬영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있는데요. 근데 감독으로서 제가 원했던 것은 이 시나리오를 처음 떠올렸을 때 제가 머릿속에 구상했던 한 문장이 우리는 움직이는 땅을 가만히 발디딛고 서 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품고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물들이 계속해서 걷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습이 이 영화의 전체적인 여정하고 비슷하다고 느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걷는다는 행위와 동반되는 어떤 중요한 영화적인 서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거든요. 핑코더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원이었나요? 이원의 경우에는 밤에 물론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걷는다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주제적 효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를 관객 여러분들께 돌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선물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질문이 안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도 좀 더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조금 의외 신선하고도 의외의 감각으로 이 영화를 처음 보았던 것 같아요. 보통 올해 디아스포라 영화제 주요한 테마 섹션 중에 하나가 전쟁의 디아스포라이기도 하고요. 디아스포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드한 버전의 어떤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지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방식의 디아스포라적인 사건에 주목하거나 하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솔직한 감상을 좀 같이 공유드리고 싶은데, 저는 몇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호기심 반, 의심 반의 감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젖어들기 시작했고요. 세 번째 단계는 매혹에, 아까 이학사 프로그램님께서는 감각하는 영화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정확하게 그 영화의 매혹의 지점을 어떻게 언어로 설명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것도 같으나, 어쨌든 저의 솔직한 이 영화에 대한 감상평은 호기심 반, 의심 반, 그 다음에 스며든, 그 다음에 매혹, 이 세 가지 프로세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감각하는 영화다 보니까 조금 질문의 매듭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제가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마이크를 관객석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네. 네, 영화를 보는 내내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그 나오는 인물들이 아무래도 한국 영화다 보니까 한국인들끼리 어떤 교류를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는데, 이제 다른 어떤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과의 교류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거라고 물론 상상이 되지만, 전혀 여기에서는 담지 않은 어떤 이유라던가 어떤 의도가 있으실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플라밍고 이미지가 계속, 워낙 색깔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같이 영화를 보는 내내 그게 남아 있었는데, 그 소재 자체를 택하신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부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아무래도
보셨던 바와 같이 나오는 인물들이 다 한국인이고 타지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이 겪는 어떤 관계나 일상적인 것들이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주요하게 촬영하고 싶었던 부분이 현지인의 모습들은 최대한 현실적으로 방해받지 않게 혹은 우리가 그들을 방해하지 않게 최대한 현실적으로 다큐멘터리처럼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고립되어 보이거나 혹은 분리되어 보이거나 오히려 그 자연스러운 현지인의 모습과 함께 담겨졌을 때 그 이질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플라밍고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단계에서 그 밀라노에 실제로 저희가 촬영한 장면에 있는 플라밍고가 나온 그 정원이 어떤 그 사유지 민간인의 집의 정원에 살고 있는 플라밍고였는데요. 실제로 그 골목길을 밀라노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이 이야기 안에서 스스로 그 플라밍고 스스로 뭔가를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담게 되었습니다. 그 플라밍고는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좀 후반부에 좀 서사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밀라노에서 그 두 남녀가 이원과 남자가 서로 엇갈리고 난 이후에 약간의 좀 모호하게 연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플라밍고의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원이 잠을 자는 모습까지 이어지거든요. 마치 이게 하나의 꿈의 과정인 것처럼 연출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플라밍고와 꿈의 어떤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을 관객분들이 부디 분명히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혹은 몇 명 분들은 관객분들은 플라밍고가 왜 핑크색일까? 왜 어떤 애들은 왜 하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모호함과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것에 대한 그 호기심을 제가 발동시킬 수 있게 되는 그 부분이 꿈과 현실과 그 사이의 경계에서 갖고 서 있는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네 이어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혜림 배우님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어떤 있을까요?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그 꿈의 장면이라고 좀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산의 장면이 있잖아요. 두 남녀가 산에 올라가는 장면. 사실 처음에 그 산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한국으로 돌아간 것인가라고 이렇게 약간의 착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풍경적 이미지가 약간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제가 많이 보던 또 산의 이미지들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이라고 하는 공간이 계속해서 두 공간적 사이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계속 유령처럼 떠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특히나 앞선 일부에서 그런 이미지를 많이 제가 느꼈던 것 같은데 제가 본 것이 맞을지는 제가 잘 감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의도를 막 한국이라는 땅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든 담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안 극중 후반부에 나오는 사안은 밀라노에서 스위스 국경 사이에 있는 꼬모라는 도시인데요. 네, 꼬모라고요? 스위스 꼬모라는 국경. 네. 그래서 거기를 저는 처음 그 도시를 알게 됐을 때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원도와 굉장히 닮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예, 국내 촬영이 아니고 해외 촬영. 네,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내 촬영이 아니고 해외 촬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뭐 에피소드나 어려운 일이나 재밌었던 일이나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외 로케 전체가 다 해외 로케인 셈이죠. 네. 우선 처음에 감독님이 이제 런던에 가지 않을래 했을 때 그냥 네 가고 싶어요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도 런던과 밀라노는 가봤지만 런던은 처음이었는데 제가 뭐 영화에서 나오는 계속 걷고 산책하고 이런 것들을 원래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는 행위라 다리도 아프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너무 저는 좋았거든요. 계속 산책하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산책하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고 근데 이제 영화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더 이 영화에 제가 참여했지만 그냥 관객 입장으로서도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고 해외다 보니까 다들 의지하고 그랬던 게 더 힘이 컸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고 갔다 와서 한국에서 이제 쉬는데 정말 꿈꾼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촬영했던 며칠간이 정말 꿈처럼 그런 기분으로 남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체가 다 여행하는 영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행이라고 하는 모티프는 사실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디아스포라성과도 사실 공명조응하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근데 사실 좀 맥락은 다르지요. 그 디아스포라의 1세대 또는 어떤 역사적인 비극의 현장 같은 경우는 강제성의 맥락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화된 현대적 판본의 디아스포라들은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이동, 이주, 마주침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대적 의미의 디아스포라죠. 원래 의미의 디아스포라는 아니지만 현대적 의미의 일반화된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이혁상 프로그래머님이 이 영화를 셀렉하셨을 때의 어떤 그 감각을 설명해 주셨을 때도 저도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촬영에 대해서도 눈에 띄었던 부분이 같이 얘기 듣다 떠올랐는데 기본적으로 롱테이크가 많더라고요. 조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소통을 연출과 연기 관련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시면 롱테이크다 보니까 동선이 조금 들어가 있는 장면 같은 경우는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동선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게 서로 협의를 했고 그리고 감정 같은 경우는 저도 진짜 액션을 하고 배우분들이 그 상황에 도착했을 때를 지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리허설 할 때도 실제로 우리가 찍을 때 사용할 감정까지는 올리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가볍게 동선과 뭐 타이밍 이렇게 리허설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촬영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회차도 짧고
찍어야 할 분량은 많고 하다 보니까 롱테이크를 엄청 효율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배우분들도 그 감정을 끌어내기에는 롱테이크가 되게 적절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네. 혹시 연기하시면서 롱테이크로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더 몰입이나 집중이 더 잘 됐던 부분들도 있고 테라스 씬에서 동환님과 함께 그 촬영을 할 때도 굉장히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많이 작동했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사실 연기를 전공하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오히려 연기하면서 많이 힘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 감독님과 배우분이 오셨으니까 캐스팅과 관련한 어떤 뒷이야기도 혹시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캐스팅에 대해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드리자면 그 극 중에 런던에서 커플로 나왔던 그 두 배우분은 실제로 배우는 아니고 그 영화의 아트 디렉터를 맡아준 친구의 지인분들이세요. 근데 유럽에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런던으로 이동하실 때 한국에서 이동하는 배우분들보다는 조금 자유도가 있었어서 그 두 분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혜림 배우님하고 공민정 배우님은 제가 이전 단편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어서 그때 함께 했던 기억도 너무 좋았고 합도 너무 잘 맞았었고 그렇게 해서 모으게 되었었습니다. 네. 앞에 남성분. 질문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비둘기가 나오는 장면에서 이제 커플처럼 보이는 비둘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마리가 날아가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그 장면은 의도를 하시고 그런 장면을 만드시려고 촬영을 하신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그 처음에 남자 배우분을 만나기 전에 앞으로 계속 걸어가다가 딱 뒤돌아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약간 그리움이나 그런 감정 때문에 계속 과거를 되짚어보는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왔던 건지 약간 궁금했고요. 마지막 질문을 까먹은 것 일단 같아요. 네, 그 정도만. 네네. 네. 그럼 첫 번째 네. 비둘기. 네, 첫 번째 비둘기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시나리오에는 제가 그 촬영 장소였던 런던 동부 쪽인데 그 근방에서 거주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는 항상 철로 밑에 끼어서 죽은 비둘기들의 그 사체들이 철로 아래에 끼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늘 죽은 비둘기들의 모습을 거기를 지나갈 때는 봤어야 했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쓸 때 사실 비둘기의 죽은 모습이 인서트로 들어가는 부분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현장에서 죽은 비둘기들의 모습을 막상 카메라에 담아보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찰나에 이미 근데 저희는 카메라 그 트라이팟이랑 위치랑 앵글을 다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행히 어떤 순간에 그 두 마리의 비둘기들이 거기서 마치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이 사이좋게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촬영 감독님께 이제 얼른 찍어달라고 수신호를 보내고 촬영 감독님도 재빠르게 그 모습을 멋지게 담아주셨고 그렇게 해서 넣게 된 장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저도 까먹었는데 메모하다가 한번 짧게 더 정리해 주시면. 부분에서 네. 남자 배우분 등장하기 전에 네네. 뒤돌아보시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오래 만나다가 헤어진 연인이 그 전 연인을 만났을 때 그것도 생각지도 못하게 우연히 만났을 때 그 당혹스러움은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게 급급했을 것 같아서 그때 호림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네, 되게 세심하게 영화를 봐주신 관객들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거의 이제 시간이 거의 후반부 다 되어 가긴 하는데 한두 분 정도 더. 네. 마지막 일단 그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왜 제목이 이어지는 땅일까를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관점으로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와닿는 그 두 대사가 있었는데, 그 이원이 그 전화를 하면서 뭐 심을 꽃을 먼저 고르고 흙을 고른다는 점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밀라노라는 완벽한 곳에서 초라해 보인다 내가. 그치만 완벽한 것과 완벽해 보이는 것은 다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꽃이 자라는데 뭐 환경이 어떻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그 두 가지 대사가 되게 와닿는데, 근데 어쨌든 그 두 어떤 에피소드가 전부 다 낯선 곳에서 들어온 타지인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같은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살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 완벽해 보이는 공간에 속해 있지 못하기도 하는데, 근데 감독님께서 그 우리는 움직이는 땅을 가만히 발딛고 서 있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디아스포라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점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영화를 어떤 꿰뚫는 그 부분에서 비로소 뭔가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시종일관 영화가 되게 인상적이고, 그리고 진짜 막 매 컷을 볼 때마다 막 그림을 보는 것처럼 되게 그런 느낌인데 반해 내용이나 주제적으로는 되게 캐릭터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떤 넓은 샷, 그리고 되게 루즈한 템포 이런 거랑, 그리고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 내용 사이에서의 어떤 거리감이 엄청 되게 거리감이 큰 것에 대해서 그게 되게 색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되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과 그리고 넓게 찍는 것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구상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관객분께서 이미 네네. 정립을 네네, 그러게요.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대답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딱히 첨언을 하지 않아도 방금 말씀해주신 앞선 그 문장들이 그 질문을 굉장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셨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딱히 제가 덧붙여서 할 말은 없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그런 그 느끼셨던 루즈함이나 템포나 그런 모든 것들의 밸런스들이 인물들이 드나들고 조용히 드나들고 조용히 사라지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미지적 비유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했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할 때. 네. 네, 거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요. 그래도 질문을 하나, 두 개 정도 더 받아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남자분,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저희 와이프는 이제 마블 시리즈 광팬이라서 SF 영화만 계속 보다가 오늘 이렇게 뭔가 다큐멘터리 같은 보는 뭔가 이렇게 잔잔한 영화를 보니까 소위 요즘 혼나셨나요? 네? 혹시 혼나셨나요? 뭔가 소위 요즘 말하는 뭔가 불멍처럼 뭔가 멍하게 뭔가 이렇게 힐링하는 느낌이 좀 들면서 마음이 좀 차분하게 뭔가 생각도 막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일단 그 고차원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원초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배우님한테는 뭔가 그 일단 남자친구랑 좀 헤어졌잖아요. 일단은 그런 그 감정선에 있어서 누가 좀 더 잘못해서 뭔가 헤어져서 거기까지 가고 그 뭔가 또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또 뭔가 그런 그 미련이라는 거 이런 것도 남아 있는지 뭔가 그런 옛날 생각을 하면서 좀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경험이 또 있는지 뭐 그런 감정이 그런 것들 경험이 있어 묻어 나온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그 아트 디렉터 분인가 나와서 길을 물어보면서 가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두 분이 한국인인 줄 알고 한국말로 물어봤는지 원래 처음에 딱 봤을 때 익스큐즈미 하면서 뭔가 그 길을 물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는 모를 텐데 뭔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알고 뭔가 길을 물어봤을 텐데 그건 좀 의도가 된 부분인 건 좀 궁금합니다. 네, 뜨거운 이슈가 예상되는데 예, 답변해 주시죠. 네. 뜨거운 이슈를 한번 대답을 해보자면 우선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게 누구나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은 모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또 상실했을 때의 아픔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우선 제가 런던에 갈 만큼의 그런 동력이 있는 남자친구 상대라면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단 그때의 저의 상태가 정말 그립고 그때의 그 사람의 상태가 너무 그리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제가 사랑했던 경험들을 많이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저도 많은 몰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헤어진 연인을 생각하면서도 눈물이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애인이 지금 떠난다면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 상태는 모두가 아픈 상태니까 네 그렇습니다. 되게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부에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타지에서 갑자기 한국말로 물어본 부분은 이제 이상한 거를 만들고 싶었어요. 뭔가 이게 뭐야 이상한데? 너무 자연스러운데 뭐가 이상하지? 라는 지점에서 관객분들이 갖고 가실 게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그 애매모호한 경계를 그려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점점 지비가 흥미로워지고 있는데 시간이 아쉽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네, 제가 그러면 저의 찬스로 하나 더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일 수도 있는 감상평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장면인데요. 그 집주인, 그러니까 이원이 살고 있는 밀라노의 집주인 관리인, 네, 그 아주머니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잠든 이원의 그 현관문을 닫아주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앞서서 그 집 관리인이 해줬던 말 하고 오버랩 되더라고요. 여기 요즘에 집시가 많다. 막 집에 오려고 하니까 위험하다라고 하는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약간 이렇게 같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지막 장면에 대한 뭔가 어쨌든 하나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는 모든 영화에서 중요한 거지만 특히나 이어지는 땅과 같은 영화에서는 더더욱이나 더 중요했을 거라고 짐작되거든요.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야기. 네, 지금까지 상영을 한 곳에서 항상 나왔던
질문이어서 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면 감독으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만약에 제가 말한 의도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지점이라면 제가 관객분들을 잘 설득시키지 못한 것일 테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관객분들 개인 한 분 한 분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그 마무리 문을 닫아주셨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몇 마디를 더 하자면 네. 그 시간을 흐트러뜨리거나 경계를 허문다는 지점을 좀 시각화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의 결말에 그런 행위가 다시 그 관리인이 이혼을 붙잡고 집시 조심해 문 닫고 다녀라고 한 곳으로 돌아갈지 아니면은 네, 어떤 경계를 구분 지어주는 행위일지를 네, 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적인 정조나 무드가 굉장히 내면적이고 사색적이고 굉장히 스케일이 관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에서 아마도 그 집시에 대한 언급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튀는 부분, 유독 약간 특이한 부분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회적 공기, 지금의 유럽이 처한 약간의 어떤 공동체의 위기 이런 지점하고도 연결돼서 읽히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이 장면과 오버랩돼서 영화 안에서 제가 주목했던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는 꼭 이 마지막에 클로징으로 제가 같이 관객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적어왔는데 그냥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극중 이원이 했던 대사인데요. 그 상징 없는 것들이 온 세계에서 상징 없는 것들이 온 세계에서 모여들어서 또 다른 상징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사실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테마로 삼아도 좋을 어떤 아름다운 문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영화 보시고 또 토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